국민연금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앞으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곧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받을까? 그리고 최근 괴담처럼 퍼지고 있는 은퇴 이후 돈을 조금 벌었다고 국민연금이 싹둑 잘린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70세 이상이면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60 넘어서 일한다 하더라도 노령층으로 구분했지만 최근에는 70이 넘어서 일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2, 4분기까지 70세 이상 취업자는 207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이런 원인은 고령화 때문인데요. 70세 이상 인구 자체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인이 되는 나이 아니면 현재 노인에 속하는 나이 55세에서 79세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절반이 넘는 55.8%는 생활비 때문에 일해야 한다, 일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 성큼성큼 바로 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면서 기댈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국민연금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작 퇴직한다 하더라도 생활비 때문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이런 말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소득 활동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생에서 1960년생은 62세부터입니다. 1961년생에서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에서 1968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연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나이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또다시 제도가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만약 내가 수급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입니다. 이 월 평균 소득 월액보다 내가 받고 있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소득 월액입니다. 이것이 높을 때는 감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 월액 기준이 298만 9,237원인데요. 이 기준을 따졌을 때 내가 월 평균 소득 월액보다 높았을 때는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 소득자일 때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고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한 달에 400만 1,828원을 넘지 않았을 때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감액이 되는 기준 얼마만큼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하게 계산할 때는 세전급여 월 400만 1828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1원도 감액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었다 하더라도 감액되는 수준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 정도 초과했을 때 국민연금 약 5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 수준이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아무리 높아도 감액률은 50%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다고 국민연금 싹둑 잘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 이렇게 일하고 있다, 실제 소득을 얻고 있다 할 때는 내 국민연금 너무 많이 감액되겠다 예상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 수령을 늦추시면 됩니다.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국민연금을 받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연령 도달일인데요. 이때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약정되어 있었던 연금 136%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역별로 국민연금 수급액 그리고 수급 비율이 불균형하다. 그만큼 65세 이상 노인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먼저 시군 구별로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상위 현황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 울산광역시 동구가 가장 많이 받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26,106명, 수급자 수는 21,793명입니다. 한 사람당 91만 9,180원 받고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87만 6,800원, 경기도 과천 84만원, 서울 강남 83만원, 서울 서초 82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울산, 경기도, 서울 이렇게 순위가 나왔고요. 가장 적게 받는 곳 전라남도입니다. 1등 진도군 43만 4천원, 완도군 마찬가지입니다. 43만 4,200원, 전라남도 고흥 43만 7,700원, 전북 부안 43만 9,900원, 전북 고창 44만 5,943원 이렇게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가장 적게 받는 꼴찌 순위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군 구별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민연금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느냐, 상위 1등부터 5등까지는요. 경북 구미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요. 울산 북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대구 달성 순이었습니다. 하위 5개 지역은요. 충남 계룡, 강원 춘천, 서울 중구, 강원 속초, 서울 종로였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준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정부 정책 방향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내가 65세 이상이 될 텐데 이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느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내용까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연금 개혁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은 두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1998년 그리고 2007년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는데 70%에서 40%까지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맨 밑에 기반,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651만 명,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들 해당되시는데 651만 명,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238만 명,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고요.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직역연금에 183만 명이 해당됩니다. 모수개혁 분야입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명목소득 대체율 40%에서 42%. 원래 이 내용은
이는 21대 국회에서는 44%를 제안했지만 그것보다 2% 낮은 4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런 논란보다는 이것이 정부가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결과 21대 국회 논의를 고려해서 보험료는 13%까지 인상하는데 이때 제시되었던 44%는 4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금 수익률도 현재 4.5%에서 5.5% 이상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 대체 투자 이런 비중들을 늘리고 우수한 운용 인력을 확보하겠다. 해외 사무소 역할도 강화하겠다. 이래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5.5% 이상 올리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정도 달라지고 인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자동으로 적용해서 조정하자, 이런 장치를 도입하자. 이제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발동 기간 중에 물가 상승률에서 조정률을 감안해서 연금 인상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정률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가입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것도 보고요. 기대 여명 증감률 수명입니다. 얼마만큼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모두 감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게 되면 기금 소진되는 기간 이것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지만 소득 보장 수준 이런 변화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4% 국민연금 보험료 2041년이면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 13.42% 올리게 되면 2054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급여 지출이 많은 연도 2064년 예상이 되고 기금 소진은 208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지 적자는 2055년, 기금 소진은 2077년 도입 시기에 따르는 재정 전망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세대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 청년 부담은 완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세대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습니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을 보면 50대는 9.6%, 20대는 12.9%, 연간 1%씩 13%를 인상하고 40년 납입을 가정했을 때 20대가 생애 평균 보험료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 대체율을 한번 살펴보면 50세입니다. 75년생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50.6%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서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이것을 말하는데 내가 만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노후에 연금으로 50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40세 85년생까지입니다. 소득 대체율 45.1%, 30세 95년생 42.6%, 20세 05년생까지 42%입니다. 그래서 50대는 연간 1%씩 인상하고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하겠다. 보험료율 인상 시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아닙니다. 50대는 4년 동안 인상하겠다. 40대는 8년 동안, 30대는 12년 동안, 20대는 16년 동안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대표 연령을 설정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크레딧입니다. 가입 기간을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금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때문에 소득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은 둘째 아부터 크레딧,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주는데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겠다. 군인들입니다. 군 크레딧도 확대합니다. 현행 6개월 인정 기간, 이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이분들 실제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 보험료의 50% 46,000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자, 연령 조정입니다. 기대 여명, 내가 살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수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상승하고 고령자들도 최근에는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시키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59세까지였던 것을 64세까지 상향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13년에는 31.2%였는데요. 2018년 32%에서 지난해 2023년입니다. 3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 상향시키는 안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 사회적 약자,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까지 우선 인상하겠다. 2026년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2027년까지 40만 원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 인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 자,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겠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에서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공제하겠다. 그러니까 빼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빈곤 노인을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으로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무화 시키겠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퇴직금보다 체불 위험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불 방지,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노후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대기업에만 도입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키고 퇴직금 제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 그러니까 중간에 주택을 구입한다 또는 전세나 임차 6개월 이상 아프신 분들 요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산 같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국민연금 계속 납입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생활에 연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출 요건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시켜서 중도에 갑자기 빠지는 누수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2026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겠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 명목소득 대체율 42% 상향, 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 5.5% 이상, 자동 조정 장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시키겠다.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 강화 분야에서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늘려드리겠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겠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 노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퇴직연금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연금 수령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 수익률을 개선하겠다. 가입을 촉진시키고 연금화를 높이고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노후소득 강화에 대한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여기까지가 이번 국민연금 개혁 정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되었을 때 많은 혜택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알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일정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자,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70명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 달에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그러니까 홀로 살고 계시는 가구일 경우인데요.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 하위 70%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까지 이 소득 기준에 맞추어져야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러니까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동이 조금 힘들다, 요즘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355번 일단 이 번호 눌러서 신청하셔서 찾아오게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024년 달라지는 것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지난해는 108만 원까지였던 것이 올해 11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니까 이 내용 때문에 혹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집 하나 딸랑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 하나 딸랑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65세가 아니라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값이 3억입니다. 55세 가입자인데요. 매달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달 88만 6,880원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는 계속 많은 기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43만 원 정도, 그렇지만 70세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매달 88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지급이다. 정액형으로 이용한다. 부부일 때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니까요. 이 내용 최신 정보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688-8114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 보시고 내가 상황에 맞는지 이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 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 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 기업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조절 검사, 각막 곡률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 수술은 백내장, 망막 질환, 안 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 잇몸, 아랫 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